엑손모빌의 CEO가 향후 5년간은 석유값이 안정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데런 우즈라는 인물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 도하에서 열린 블룸버그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향후 몇 년간 유가가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끝나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석유 시장이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이다. 또 엑손모빌이 미국에서 정제 분야에 적극 투자해온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에 보다 효율적인 투자 절차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 석유회사 사장들의 이야기들이 언론에 지금 등장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휘발유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지금 뭐 사상 최고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 업계를 이끌고 있는 CEO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 하루아침은 고사하고 5년 정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건 석유 문제는 단순하게 차에다 집어넣는 개솔린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 이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의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우주의 성명은 최근 엑손모빌이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속에서 회사가 너무 탐욕스럽다고 비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난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은 이야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푸틴이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석유값이 오른 거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석유 회사들이 가격을 안 낮춘다. 석유 회사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석유 공급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을 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석유 이야기 나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가 그 기름에다가 개솔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달라, 세금을 없앰으로써 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나를 펼쳤고요. 또 한 가지 주장을 펼친 거는 이 정유회사들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좀 없애달라. 뭐 환경 규제 같은 이런 여러 규제들 때문에 정유회사 생산 단가가 올라가서 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면 가스값이 내려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요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거 다 좀 거부하고 있고요. 그걸 거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스 회사들이 값을 낮춰주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되받아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유회사 사장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말도 안 되는 거짓 비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가스값이 어떻게 될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엑손에서 하는 이야기는 올해 이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허리케인에 따른 긴급 사태나 존스법 조항을 포기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연료 규격 등 다른 공급 차질 등에 자주 사용되는 조치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고유가 시대에 단계적으로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까지도 지금 민간 기업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민간 기업들이 물론 정부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조언을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처럼 민간 기업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정부는 전 보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떤 통제권을 갖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통제가 통제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내 아이를 훈육을 하는데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훈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는 어차피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옳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아이는 어떤 것이 옳은지 아는 아이다. 판단력이 있는 아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아이한테 하는 훈육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냥 무조건 너 왜 그랬는데 안 그래? 이렇게 윽박지르기만 하면 그것은 훈육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한테는 학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아이가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 시장 경제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경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 안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납세자들과 기업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어쨌든 성장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안에서 완전히 야바위들이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결코 이 시장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굴러가게끔 해주지를 못하죠. 오히려 가는 발걸음들 다 멈추게 만드는 역할들 밖에는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어야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남을 해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 파이를 키워나가겠다라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여간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아니 지금 석유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가격을 지금 안 깎아주고 있는 걔네들이 문제다라고 자꾸 지금 석유 회사들 탓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신뢰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과연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이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대통령을 하기로 한 건데 2024년까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잘하는 모습보다는, 잘하는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지적할 거리밖에 없어서 지금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데, 지적을 하는 저는 속이 사실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다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좀 결국은 뭐 또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 통신에서 내놓은 기사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도하 행사에서 석유 트레이더 비톨이라는 회사의 러셀 허디 최고 경영자는 현재의 석유 공급 부족은 최근 몇 년간 업계에 대한 만성적인 과소 투자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는 향후 몇 년간 긴축 펀더멘털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유회사 쪽에 대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엑손 말고 다른 정유회사 사장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사장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에 아마 70년대 이후로 새로운 정제 공장이 만들어진 적이 석유 정제 공장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도하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맞물리는데 석유 정유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결책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정제소를 운영하는 것뿐이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약간 빠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셀 하디라는 분이. 근데 이 이야기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활에 필요한 산업 분야면은 분명히 투자를 하고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업계에는 지난 오바마 시절부터 해가지고요, 뭐 그 이전에 클린턴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양 산업으로 다들 보았던 것이죠. 클린턴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때는 아주 극렬하게 그냥 억지로 망가지게 만들 정도로 석유 업계 자체를 정유 업계 자체를 사양 산업으로 보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일색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투자 결여가 결국에는 지금 고유가 시대의 어떤 그 기초가 되어줘 버린 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석유 이렇게 되니까 당장 살충제 많이 못 만들어내고 비료 많이 못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식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정부는 하고 있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만 나오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지금은 이제 국민들 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산업들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이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산업에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고 자꾸 미래지향적인 산업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외골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불균형적인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4차 산업 좋은데요. 한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4차 산업 좋은데 1, 2, 3차 산업이 없었으면 4차 산업도 없는 겁니다. 1, 2, 3차 산업이 없이 4차 산업이 갑자기 생겨나서 그거로 뭐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인데. 1차 산업이 돼야 됩니다. 이 농경 산업이 돼야 그 다음에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가는 거지. 이전에 있던 산업들을 다 죽이면서 새로운 산업에만 신경 쓴다. 굿럭입니다. 굿럭. 그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바이든 행정부는 왜 모르고 있을까?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